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국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태국의 공식 영문 명칭은 킹덤 오브 타일랜드입니다. 중국어로는 타이구오라고 부르고요. 한국은 중국의 음역 표기를 차용해 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한자 표기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라 한국인들만 이해하는 단어죠. 한자로는 클태, 나라, 국 이렇게 쓰는데요. 단순히 음역한 표기이기 때문에 한자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큰 나라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일본의 경우는 한자도 쓰지만 대체로 표기는 가타카나로 타이라고 쓰는데 태의 음도거도 타이이기 때문에 뭘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풀네임으로 타일란도라고 하기도 해요. 타이는 동의어로 도미를 뜻하는 타이와 넥타이를 줄여서 타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 국호로 대한민국으로 부르듯 태국인들이 호칭하는 국호가 있는데요. 태국의 공식 국호는 라짜 아나착 타이라고 합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타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태국어로 뿌라테 타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타이 민족의 기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 설이 있지만 정설로 여겨지는 것은 그러니까 6세기경 지금의 중국 광둥성 지방에 다이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다이족을 중국어로 하면 따이주입니다. 8세기부터 송나라가 자꾸 찝쩍거려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남하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광시성과 윈난성을 거쳐 9세기경에 지금 태국의 북부 지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아직도 윈난성에는 다이족 자치구가 있는데요. 시황반나 자치구 사진을 보시면 그냥 태국 그 자체입니다. 더흥 다이족 자치구도 뭔가 묘하게 중국과 태국이 섞인 풍경이죠. 어쨌든 이쪽 운남성에서 쫓겨난 다이족이 지금의 태국 북부 지역에 자리를 잡으며 세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13세기 무렵에 이르러 꽤 형태와 힘을 갖춘 왕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생겨난 나라가 란나 왕국과 수코타이입니다. 타이라는 말은 이 다이 민족 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산스크리트어로 사람 또는 자유인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타일랜드를 자유의 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타일랜드는 다이족의 나라, 랜드 오브 더 타이 피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태국의 공식 국호로 칭해지는 타일랜드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는 사실 한 세기도 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태국 영토의 원래 국호는 시암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발음은 싸이암에 가깝습니다만 샴쌍둥이 아시죠?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는 그 샴쌍둥이의 어원이 바로 이 시암에서 온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암이라고 할게요. 중국에서는 시안로국이라고 불렀고 한국어 표기로는 섬나국이었습니다. 시암이라는 어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요. 무려 1000년 전인 11세기 현재 베트남 중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참파 왕국의 비문에서 이미 시암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데요. 무려 1000년 전에도 있었던 아주 유서 깊은 단어죠. 하지만 태국인들은 자신들을 절대 시아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암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파 왕국의 비문에 등장하는 시암은 사실 노예나 포로를 언급하는 말이었어요. 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쉬아마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두운 또는 검은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갈색, 황갈색의 의미로도 쓰이죠. 즉, 시암은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인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암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시기는 바로 태국의 최고 전성기로 불리우는 16세기 아유타야 시대입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아유타야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이곳을 아유타야가 아닌 시암으로 대회에 소개하면서 이것이 국제적 명칭이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11세기 고려시대 아라비안 상인들에 의해 꼬레아로 외국에 알려지면서 조선이 되어서도 계속 카올리, 꼬레아, 꼬리 등으로 불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참고로 태국인들은 현재도 한국을 까올리라고 부릅니다. 서양 지도를 보면 태국은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암으로 표기되는데요.
한국이 고려 시대부터 여전히 코리아로 불리는 것과 달리 태국은 현대에 와서 모두 타일랜드로 바뀌게 된 것이죠. 17세기에 시암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인 라루베르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시암 사람들도 자신들을 시아미즈가 아닌 타이 피플로 불렀다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암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19세기에 와서 공식 국호로 채택돼 버립니다. 1856년 라따나코 신왕국의 몽굿 왕이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시암을 공식 국호로 채택하는데요. 당시는 영국, 독일, 포르투갈 등 서구 열강들이 막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그냥 명실상부하게 이름을 통일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몽굿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헐리우드 영화 왕관아의 실제 모델입니다. 바야흐로 1930년대에 이르러 태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펀 혁명을 빌미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25년이나 독재를 휘두른 태국의 히틀러, 피분 송크람인데요. 태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라마 4세 몽쿠스왕의 손자이자 당시 군주였던 라마 7세를 퇴위시키고 영국으로 보내버리는데요. 왕위를 승계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피부는 스위스에 유학 중이던 14살짜리 이복 조카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이 된 후 4년 만에 태국을 방문했지만 이듬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라마 8세는 전쟁을 피해 스위스로 다시 떠납니다. 그냥 피분의 세상이었죠. 1938년 피분은 최초의 총리 대신으로 셀프 취임합니다. 이 양반의 목표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강력한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의 태국으로 개조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열풍이었는데요. 피부는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민족주의가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시암에서 타이민족의 나라, 타일랜드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전국에서 각자 다르게 쓰고 있던 언어들을 지금의 표준 태국어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태국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일본을 따라 추축국에 섰던 피부는 2차 대전의 전세가 패배로 기울어지자 저항 세력의 퇴진 압박에 몰리게 되고 자진사임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피분과 군부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투옥하게 됩니다. 이때 태국 민족회의는 태국이 다시 왕이 통치하는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1945년 12월 스위스에 망명 중이던 라마 8세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국호는 다시 시암이 되죠. 그런데 이듬해 6월 라마 8세가 갑작스러운 총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동생 푸미폰 아두냐데시 19세의 나이로 왕권을 승계하게 되는데요. 곧바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요. 미국이 태국을 친미국가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판단으로 피부는 전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피부는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다시 구테타를 일으키죠. 피분이 돌아왔으니 뭐다? 국호도 다시 타일랜드가 되는 거죠. 인지도면에서는 시암이 낫지만 이건 서구놈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태국 민족은 당연히 타일랜드로 불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1949년 최종으로 타일랜드가 태국의 국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타일랜드라는 국호의 역사가 짧은 만큼 지금도 시암이란 이름을 여기저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방콕의 가장 중심부인 시암 스퀘어, 그리고 BTS 시암역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쇼핑몰인 시암 파라곤이나 아이콘 시암 센터, 시암 디스커버리도 있습니다. 안 좋은데 왜 쓰냐고요? 그냥 전통, 레트로, 복고풍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 치앙마이에서는 시암이라는 단어를 보기 어려운데요. 치앙마이는 시암에 속해 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치앙마이가 태국 북부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지만 1939년까지만 해도 치앙마이는 시암 왕국과는 별도로 란나 왕국의 계통을 이어받은 독립왕국으로 존재해왔습니다. 1939년 치앙마이의 마지막 국왕인 케우나라와시 병환으로 죽고 란나의 마지막 공주인 다라 라자미가 시암의 짝그리 왕조와 혼약을 맺으며 완전한 태국으로 흡수합병된 것이죠. 그 외에도 잔잔바리 왕국이 몇 더 있었는데요. 1943년에서야 시암은 남아있던 모든 왕국을 합병하며
지금의 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5월 최종적으로 타이랜드라는 국호를 공표하죠. 생각해보니 얼마 안 됐죠.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 어릴 적에는 타이랜드가 없었던 셈입니다. 재밌네요.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